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특강 한국지리 제16강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석유, 석탄, 수력 중 하나임. 남한하고 북한 뭘 먼저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에너지 단원, 자원 단원에서 남한의 에너지 공급 비율은 공부했죠. 중요하니까 꼭 외우라 그랬고요. 그래서 남한은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석유죠. 그래서 나가 석유고요. 그럼 당연히 북한도 나가 석유겠죠. 북한은 석유의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남한에서는 석탄인데, 그런데 이제 북한은 석탄을 가장 많이 쓰죠. 북한 안에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한은 수력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과 달리 북한은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차가 큰 곳이 많기 때문에 수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가나 다를 구분하고 보기 볼게요. 기억, 북한에서 가를 이용한 발전소는 주로 평양 주변에 위치한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는 대소비지 근처에 이제 위치하는 게 보통인데, 그리고 북한은 평양 주변으로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네요. 니은, 총 전력 생산에서 달을 이용한 발전량 비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높다. 수력은 북한이 비율이 더 높다. 디귿, 북한에서 가는 석탄은 석유보다 해외 의존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죠. 남한이든 북한이든 석탄은 매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생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석유는 그렇지 않죠. 리을, 다는 나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 수력은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다음은 북한의 개방 지역을 주제로 한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가라 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가, UN 개발 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경제특구로 지정. 이건 나선 경제특구죠. 두만강, 하류, 하구 근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남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노력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여기는 금강산이죠. 그 다음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공단 조성. 여기는 개성공단이고요. 그 다음 유아도와 황금평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자, 이건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북한은 신의주를 신의주 특별행정구로 지정해서 북한은 중국과 가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경제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는 신의주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는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이에요. 옳은 설명이죠. 나는 금강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했어요.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다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 위치해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평양, 개성은 그렇지 않죠. 라는 가와 경의선 철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경의선 철도는 서울경, 그래서 서울에서 의정부거든요. 의정부란다. 우주. 자, 그래서 두만강 하구 지역은 경의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을이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역 구분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기역과 니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역은 특정한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간 범위를 말하며 동질 지역인데 동이라고만 적을게요. 디귿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니은은 중심지와 그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배우지가 기능적으로 결합한 공간 범위를 말하는데 이건 기능 지역이죠. 기라고만 적을게요.
리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은 지역 간 경계가 선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점이 지대가 나타난다. 점이라고만 적을게요. 보기 볼게요. 기역은 니은보다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른 범위의 변화 정도가 크다. 이건 기능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죠. 니은은 기역보다 지역 간 상호작용 파악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죠. 중심지하고 배후지는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은 게 기능 지역이고요. 그 다음 디귿에는 신문 배달권, 리을에는 기후 지역이 들어갈 수 있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미음은 문화권, 언어권의 경계 지역에서 잘 나타난다. 옳은 설명.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래요. 2번, 다음 자료의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 AC는 각각 관북지방, 영남지방, 호서지방 중 하나임. 가, 천령관의 북쪽을 의미하며 관북이죠. 관북. 고원과 산지가 넓고 이 지역의 전통 가옥에서는 정죽간을 볼 수 있다. 관북지방은 A. 조령 문경세제의 남쪽을 의미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 마을이 있다.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에요. 여기는 영남 지방이니까 C가 되겠네요. 을임지의 서쪽 또는 호강 상류의 서쪽을 의미하며 호서지방, 충청도가 되겠네요. 현재 1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세종시가 되겠죠. 2개의 도가 있다. 충청도. 그래서 정답은 A, C, B 2번이네요. 3번, 다음 글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도로 구분하고 도내 주요 도시의 앞글자를 따서 도의 이름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기역과 상주, 기역은 경주예요. 강원도는 니은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강릉과 원주죠. 현재 남한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6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또한 17개의 광역행정구역으로도 구분하는데 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있으며 세종시가 있죠. 그 다음 도에는 8개의 도와 1개의 특별자치도가 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식 이름이죠. 1번 기역에는 경상북도 도청이 있다.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죠. 자, 현재 경상북도 도청은 안동에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니은은 강릉과 원주이다. 그래서 강원도다. 3번 디귿에는 미음이 위치한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하나만 있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만 있는 거고요. 충청권에 있죠. 그 다음 4번 리을은 디귿보다 광역행정구역 수가 많다. 광역행정구역은요. 우리가 보통 시도라고 할 때 이게 광역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일반 도와 특별자치도가 광역행정구역에 속해요. 그 다음 5번 비읍은 미음보다 총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가 정확한 인구를 외우면 좋겠지만 6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워낙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기출문제를 보면 인구가 20만 명 정도, 그것보다 좀 많다고 표시되는 것도 있는데 2022년 7월 기준으로요. 한 38만 명쯤 된다 그래요. 앞으로도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주도의 인구가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보다 더 많다. 정답은 1번. 4번
그래프는 북한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석유, 석탄, 수력 중 하나임. 구분하는 건 쉽죠? 북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가, 석탄이죠. 가가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석유를 거의 쓰지 못해요.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쓰죠. 수입해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 석유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남한보다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낙차가 큰 곳이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수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 다를 구분하고 보기 볼게요. 기억, 가의 자급률은 북한이 남한보다 높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남한에서 나는 주로 화학공업의 원료 및 수송용 연료로 이용된다. 석유는 이곳에 이용되죠. 디귿, 북한에서 달을 이용한 발전소는 주로 전력 소비가 많은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입지한다. 수력 발전은 산간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양과 그 주변에 주로 입지하는 건 화력 발전이에요.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 그 다음 리을, 북한에서 나는 가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자, 수력은 수입을 할 수 있나? 물을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석유는 당연히 수입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네요. 5번, 지도의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4는 E3보다 정상부의 해발 고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A는 백두산, E는 금강산. 2번, B강은 F강보다 유로가 길다. B는 압록강, F는 두만강. 압록강은 우리나라에서 유로가 가장 긴 강이에요. 남한에서는 낙동강이 가장 길고요. 3번, C는 저평한 지형의 영향으로 연 강수량이 적다. 대동강 하류 지역이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4번, D는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용기하여 형성된 1차 산맥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D는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2차 산맥이죠. 산맥 이름 같은 건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5번, 이 산의 기반함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강산, 화강암, 중생대 대보조산운동.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6번, 그래프의 가다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기온의 연교차를 보니까요. 가가 다른 두 지역보다 월등히 크죠. 그래서 가는 A가 되겠네요. 자, 물론 가는 소우지기도 하니까 연 강수량이 적고요. 그 다음에 B, C 중에서는요. C는 북한에서는 연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B는 방금 5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연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예요. 그걸 봐도 되고요. 위도가 비슷하면 당연히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연교차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최난월 평균 기온은 살짝 높고 최한월 평균 기온은 더 낮겠죠. 그걸 보고서 나가 B고요. 다가 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7번, 다음 글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북한의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2,525만 명으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도시는 주로 서부 지역의 평야와 동해 연안에 분포한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공업 지역으로는 평양, 남포 공업 지역과 관북 해안 공업 지역이 있다. 교통은 비읍이 여객 수송의 약 60%, 화물 수송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1번, 기역은 낮은 출산율이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북한도 인구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네요. 2번, 남포는 니은, 원산은 디귿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남포는 대동강
하류 지역에, 하구 지역에, 원산은 동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죠. 옳은 설명. 그 다음 3번, 리을로 인해 북한의 산업별 생산액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농림업 순으로 많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물론 이것까지 외우고 있을 학생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자, 북한이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편다는 건 경공업보다 중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업 안에서 중공업을 더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서 보면은요, 1차, 2차, 3차를 구분할 때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높아요. 어쨌든 3번이 정답이긴 한데 뭐 4번, 5번도 내용이 너무 쉬워서 옳은 것 4개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나면 뭐 남아있는 게 정답이죠. 4번, 함흥 청지는 미음, 관북, 해안공업지역에 위치한 도시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5번, 비읍에는 철도가 들어간다. 북한은 철도 중심이죠. 8번, 다음 자료의 가다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가, 남한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업지구이다. 남한 기업이 부지의 개발과 이용,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합작이 이루어졌으나 2016년 남북 간 마찰이 심화되면서 전면 중단되었다. 개성공단이죠.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N 개발계획,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UN 개발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1991년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제도적 미비와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나선 경제특구, 두만강 하구지역, D가 되겠네요. 2002년 중국의 홍콩을 거울 삼아 외자 유치 및 교역 확대를 위해 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으나 중국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여기는 신의주 지역이 돼요. A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DA 3번이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역 구분은 산줄기, 고개, 하천 등의 지형 지물이나 시설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기역을 기준으로 그 북쪽을 관북, 서쪽을 관서, 동쪽을 관동 지방으로 구분하였다. 기역은 천령관이 되겠네요. 그리고 한양, 즉 도읍지를 둘러싸고 있는 곳을 경기지방, 한양을 기준으로 바다 건너 서쪽에 있는 지역을 해서지방이라고 불렀다. 디귿은 조령의 남쪽이라는 의미이며 디귿은 영남이 되겠네요. 리을은 호강의 남쪽 또는 전라북도 김제의 벽골제 남쪽이라는 의미이다. 호남이 되겠네요. 리을은 호강 상류의 서쪽 혹은 제천 의림지를 기준으로 서쪽을 호서지방이라고 한다. 1번, 기역은 강원도와 경상도 사이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강원도하고 함경도 사이에 천령관이 있어요. 2번, 니은의 주요 도시로는 함흥과 청진이 있다. 함흥과 청진은 관북 지방에 있죠. 3번, 리을은 대관령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분한다. 영동과 영서지방으로 나뉘는 건 관동지방이죠. 4번, 디귿은 미음보다 광역시의 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 영남지방이 충청지방보다 광역시가 3배나 많죠. 충청지방은 대전 하나, 그 다음에 영남지방은 부산, 대구, 울산 3개. 그 다음 5번, 상주는 디귿, 나주는 리을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상주는 경상도 할 때 상주고요. 나주는 전라도 할 때 나주예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가운데요. 라를 먼저 보면은 연 강수량이 600mm가 조금 넘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은 2000mm 가까이 되는 곳.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은 600mm가 조금 넘는 라 청진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연평균 기온이 0도보다 조금 높죠. 다른 세 지역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해발 고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다 지역인데 삼지연이라는 곳이에요. 백두산 가까운 곳에 있죠. 그 다음 가고 나는 연 강수량을 봐도 되고요. 대동강 하류 지역은 소우지니까 여기가 나가 될 거고요. 뭐 평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을 보더라도 뭐 평양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평양, 나가 연평균 기온이 가보다는 더 높을 거예요. 자, 가는 북한에서는 다우지에 해당하죠.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니까. 1번 가는 라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가하고 라를 보면은요. 연평균 기온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뭐 유도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고요. 자, 유도가 비슷할 때 내륙하고 해안하고 연평균 기온은 비슷할지 몰라도 겨울에는 해안가 지역이 덜 춥죠. 바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 그래서 가하고 라하고 비교하면 최하늘 평균 기온은 라가 더 높아요. 청진이 좀 덜 추워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죠. 2번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둘 다 내륙 지역. 그런데 나는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고요. 다가 위도가 더 높죠. 그래서 다가 더 연교차가 크겠네요. 3번 라는 다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라는 항구도시잖아요. 그 다음 4번 가는 관서지방, 다는 관북지방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가라 중 위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나이다. 가가 아니라 나죠. 3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논, 밭 중 하나이며 A, C는 각각 쌀, 맹류, 옥수수 중 하나임. 자, 남한은 논과 밭의 비율이 예전에는 좀 차이가 컸으나 지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그런데 예전 자료를 보고서 논이 나고요. 밭이 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쌀은 주로 논에서 재배를 하는데 쌀값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먹는 주식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쌀값을 어쨌든 조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 작물 같은 경우에는 밭에서 주로 재배하다 보니까 밭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북한은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논보다는 밭이 더 많죠. 자, 그래서 가가 밭이고요. 나가 논이에요. 그다음 남북한의 식량 작물을 보면은요. 남한은 당연히 쌀이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A는 쌀이고요. 자, 그런데 북한은 쌀 못지않게 옥수수도 많이 재배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옥수수고요. 그리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맹류, 보리는 이제 지금은 굉장히 비율이 낮아졌죠. 뭐 남한은 많이 낮아진 거고요. 뭐 북한은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기후 조건 때문에 맹류를 재배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자, 1번. 북한은 남한보다 논 면적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남한은 북한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적다. 북한에서 A의 재배 면적은, 쌀의 재배 면적은 관서지방이 관북지방보다 넓다. 옳은 설명이죠. 관서지방에서 대동강 하류 지역은 지형이 평탄해서 소우지라 그랬잖아요. 지형이 평탄하다. 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이고 그래서 관서지방에 논이 많아요. 4번 남한에서 식량 자급률은 C가 A보다 낮다. 쌀이 제일 높죠. 5번 A는 주로, 쌀은 주로 논에서, 그 다음에 B, 옥수수는 주로 밭에서 재배된다. 4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발전 양식과 에너지 자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수력, 화력 중 하나이며 A, C는 각각 석유, 석탄, 수력 중 하나임. 자, 남북한의 발전 양식별 발전량 비율을 보면은요. 남한은 화력이 중심이죠. 그 다음에 원자력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여기에는 거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비율이 너무 낮은 거죠.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수력이죠. 가는 수력이고 나가 화력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수력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서 높아져서 화력과 거의 맞먹죠. 어쨌든 북한은 수력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남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조는 그냥 남한은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남한에서 공급 구조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석유죠. B가 석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A는 석탄이죠. 그 다음에 C는 0.4% 정도 있는데 수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은 많이 다르죠. 북한에서는 석탄이 독보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력이 남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석유는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되고 북한이 가난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쓰고요.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건 이제 석탄이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의 비율이 되게 낮다. 북한의 특징이에요. 보기 볼게요. 기억. 나는 주로 A를 이용하여 발전한다. 화력은 주로 석탄을 이용한다. 옳은 설명이죠. 남한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래요. 자, 물론 남한은 천연가스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 양이 석탄하고 비교하면 훨씬 적죠. 니은 가는 나보다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수력 발전은 적을 수밖에요. 디귿 남북한 모두 C가 B보다 수력이 석유보다 자급률이 높다. 옳은 설명. 리을 북한에서 A를 이용한 발전소는 주로 북동부 산지 지역에 위치한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는 평양 주변에 위치한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네요. 5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인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남한, 북한 중 하나임. 남북한의 총 인구와 성비 변화. 자, 남한은 인구가 살짝 늘었고요. 그런데 성비는 살짝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보다는 높네요. 그 다음에 북한은 총 인구는 살짝 늘었고 남한의 절반 정도, 성비도 20년 동안 살짝 높아졌네요. 그다음 남북한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보면은요, 남한이 북한보다 이제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됐죠. 남한은 2019년 기준으로 유소년층 인구보다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더 높아서 노령화 지수가 100이 넘는 데에 비해서 북한은 아직 유소년층이 노년층보다는 더 많죠. 자, 물론 이제 가가 남한이고요. 나가 북한인데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1번 가는 북한, 나는 남한이다. 잘못된 설명. 2번 1999년에 비해 2019년에 남북한 모두 남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예요. 그런데 남한은 그 사이에 성비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북한은 높아졌잖아요. 어쨌든 이 그래프만 보고도 2번은 어쨌든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2019년의 노령화 지수는 북한이 남한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4번 2019년의 유소년층 인구는 북한이 남한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 자, 비율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낮지만 총 인구 자체가 2배쯤 남한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비율은 좀 낮더라도 인구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유소년층 인구가 남한이 더 많아요. 그 다음 5번 2019년 남한의 남성 인구는 1999년 북한의 총 인구보다 많다. 자, 2019년 남한의 총 인구는 5천만 명이 조금 넘죠. 그런데 성비가 100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이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남성이에요. 그래서 2,500만 명이 넘어가겠죠. 그에 비해서 1999년 북한의
총 인구는 이렇게 가보면 2,500만 명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6번. 지도의 A2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는 UN 개발 계획의 지원을 받아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C 지역이죠. 2번. B는 북한의 특별시로 남한에 의해 공업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건 E 개성이죠. 3번. C는 홍콩식 경제 개발을 위해 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 신의주 A고요. 4번. D는 분단 이전 경원선의 종착지로 일제강점기부터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경원선,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도죠. 4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5번. 이는 평양의 외항으로 서해 관문이 건설된 이후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남포라고 하는 도시인데 남포는 대동강 하구 지역에 있어요. 하구라기보다는 하류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6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